거기 보면 이제 50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무효행위 전환하고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먼저 뭐를 봤냐면 먼저 이제 무효 일반하고 무효 일반. 그래서 뭐냐?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우리가 이제 봤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 이것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전환하고 추인. 무효행위 전환과 무효행위 추인을 보고 나머지 세 번째 시간에 뭘 보냐?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인데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을 한번 본단 말이죠. 이런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무효행위 전환은요.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무효행위의 전환. 이 말은 여기 봐봐요. 이때 무효 아무 말이 없죠. 우리가 아무 말이 없어 무효는 3대 원칙. 첫 번째보다 확정적 무효. 두 번째 절대적 무효. 세 번째 당연히 무효인 것을 얘기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때 이 무효라는 것은 확정적 무효를 전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런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다? 성립은 했다. 법률행위는 성립했으나 뭐가 없다? 효력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일단 효력이 없어야 돼.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3조는 무효행위 전환이 안 되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돼요. 103조가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죠. 그것은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잖아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뭐가 인정된다?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된다. 자 보세요. 무효행위 전환은 뭐냐면 남의 타인의 자요. 여러분요 남의 자식은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것을 입양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신고요. 입양신고를 해야죠. 근데 우리 보통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입양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 타인의 자식에 대해서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친생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친생자 신고 이것은 무효가 돼요. 그런데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호적에 올리면서 친생자라고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아이를 입양을 할 생각은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입양의 요건을 갖추면 처음부터 이 친생자 신고를 친생자 신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신고를 무슨 신고로 봐주자? 무슨 신고로?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혼인 외의 출생자요. 여러분요,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나왔다 이 말이죠.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아기가 나왔다 이 말이죠. 혼인 신고하기 전에. 그럼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나오면 엄마하고 아기는요 친모자 관계예요. 항상 아이는 누구하고 문제가 되냐? 아빠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혼인 외의 출생자 할 때는 아빠는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지신고라고 하는 인지. 그래서 아빠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인지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인이라는 것은 법률론, 혼인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 혼인신고하기 동거 중에 애가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일단요, 내 아이로 만들고 싶으면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뭐란다? 인지신고해. 그러면 DNA 검색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부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기가 먼저 태어나죠. 그러면 부부가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 알겠죠? 그러고 나서 뭐를 해? 출생신고를 해. 그러면 서류상으로 보면 어떻게? 서류상으로 보면 부부가 혼인 중에 아기가 태어난 것과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요즘 아이들 보면 어떤 아이들 보면 뭐 1년이나 2년 정도 늦게 혼인신고 된 애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인지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아기는 이미 태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사건이란 말이죠. 이미 태어났는데 혼인 출생신고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출생신고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서 출생신고할 때 애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얘는 이미 1년 전에 태어난 거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혼인 외의 출생자 신고를 출생자인데 만약에 혼인 중에 혼생자 신고를 했다.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호적에 또 자기가요 출생신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혼생자 신고를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로 보지 말고 무슨 신고로 처음부터 봐주자. 인지신기한 것으로 처음부터 봐주자.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요. 첫 번째,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이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본다?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거든요. 새로운 청약,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비밀증서 유언이요. 비밀증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유언. 이 유언이 무효가 되면 이것을 자필증서 유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필증서 유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음이죠. 어음행위잖아요. 이 어음행위가 무효잖아요. 그럼 이것을 차용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봐요.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불요식행위예요. 불요식행위예요. 일정한 방식이 없어요.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불요식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나중에는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의 뜻은 불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두 번째. 여러분, 유언은 뭐예요? 유언? 유언은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보면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나오잖아요. 이건 상대방 없는 뭐다? 유언은 단독행위라고요. 단독행위고 유언은 뭐냐? 유언은 요식행위예요. 왜 요식행위냐? 특별 성립 요건에 보면은 혼인에서의 신고, 법인에서의 정관 작성, 유언에서의 5가지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언은 단독행위면서 요식이에요. 그런데 비밀증서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 이 유언은 뭐라고? 단독행위예요. 유언은 뭐라고? 요식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로,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이 된다 이 말이죠. 불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로 전환되고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로,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냐? 어음이죠. 어음은 특별 성립 요건, 어음의 경우 일정한 방식.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래서 요식행위란 말이죠. 요식행위인데요. 차용증보다 차용증? 그럼 차용증은 달력 뒤에 찢어가지고 매직으로 크게 쓴 게 차용증이잖아요. 차용증보다 불요식행위잖아요. 불요식 일정한 방식이 있어 없어? 차용증은 없단 말이죠. A4 용지에다 쓰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음이 무효가 되면 차용증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차용증이 무효인데 차용증을 어음으로는 볼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되지만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은 어느 것이라도 다 전환이 될 수 있다. 어느 것이라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식은 불요식으로 되지만 불요식이 요식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암기하려면 헷갈리니까 어음이 차용증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차용증이 어음이 될 수는 없다. 알겠죠? 차용증은 뭐다? 일정한 방식이 없죠? 불요식이다. 그 다음에 어음은요. 어음은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지 어음이거든요. 요식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서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자, 138조. 138조 이 법조문은요. 법조문 그대로 잘 나와. 법조문 그대로 잘.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고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이것을 가정적 의사.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일부 무효하고 무효행위 전환은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하고 무효행위 전환은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해석하고? 보충적 해석 이렇게요. 그래서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 전환은 뭐하고 관계된다?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있다. 됐죠? 자, 그럼 138조 그 밑에 무효행위 전환. 우리가 무효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효는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는데 그것을 전환시킨다 이런 말이죠. 밑에 타인의 자 돼 있죠? 그 다음에 혼인 외의 출생자 됐죠? 인지신고.
비밀 증서가 자필 증서로, 그래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로 전환이 되고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이 된다. 오른쪽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은 불요식이죠. 새로운 청약이죠. 이것도 불요식이죠. 불요식이 불요식으로 전환되고 어음은 뭐가 될 수 있다? 차용증이 될 수 있지만 차용증은 뭐가 될 수 없다? 어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무효행위 전환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의 경우는 전환이 인정되지 않지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는 무효행위 전환이 뭐 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138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39조요. 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요. 무효행위에 뭐가 있다?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여기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면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되잖아요.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때 무효 아무 말이 없어. 무효는 확정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뭐다? 그래서 당연 무효죠. 그런데 여기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는 안 돼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가 돼. 상대적 무효. 이것은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107조하고 108조 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인은요, 추인이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뭐가 돼? 유효가 돼. 유효. 추인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3조 추인 안 되고요. 104조도 추인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되지만 뭐는 안 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이 되는 것은 107조 비진이 108조 허위 표시만 추인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봐. 우리가 무효의 3대 원칙에서 뭐가 나와요?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가장 매매를 해. 2월 1일 날 거짓말로 매매를 해. 우리 이것을 가장 매매라고 얘기하죠. 가장 매매. 이런 가장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여서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라죠.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것이.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통정허위 표시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매매죠. 가장 매매는 무효인데 이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언제까지나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2월 1일 무효인 계약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월 1일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2월 1일이죠? 여기서 여러분 10월 1일이요? 10월 1일 뭐라 하냐? 갑이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좀 말소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해. 을이 뭐라 하냐? 왜 그러냐? 나 이 집 팔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하냐? 그럼 내가 그냥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그거 살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갑이 뭐라 하냐? 그래? 그럼 너 그러면 1억에 살래? 이렇게. 1억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해.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한다? 을이 알았어. 그럼 내가 1억에 살게. 승낙을 해. 청약과 승낙에서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져요.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행위. 우리가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계약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10월 1일 뭐냐? 그때부터 10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만든다 그 말이 아니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2월 1일 무효는 영원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10월 1일 날 진짜로 이 사람들이 2월 1일 계약이 무효라고 한 것을 알고 10월 1일 날 두 사람이 만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그것을 뭐라 한다?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말로 보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란 것을 알고 그것은 버려버리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그것을 뭐라 한다?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란 말이 무슨 말이다?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 소급표가 없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책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요.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간이란 말이 나와.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당사자 간에는 원래는 소급표가 없어. 그때부터니까. 그런데 당사자 간에는 소급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당사자 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는 누굴 당사자라고 그래? 당사자는 갑하고 을, 특정인과 특정인을 얘기해. 사람과 사람이죠. 이것을 우린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채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이것은.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이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는 소급표가 안 돼. 당사자 간이란 말이 뭐냐? 특정인과 특정인 이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을 무슨 계약이 뭐다? 계약이죠. 계약,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뭐다? 원래는 소급표가 없지만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당사자 간에는 뭐 할 수 있다? 소급시킬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권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채권적 소급은 가능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원래 소급할 수 없는데 소급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무효행위 추인 한번 보면 139조 무효인 법령인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거기다 별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봐봐. 2월 1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추인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효인 것을 2월 1일 무효인 것을 추인을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추인은 뭐냐? 새롭게 만나서 청약과 승낙회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추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월 1일 가장 매매는 무효이죠. 그 무효인 것을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다.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됐죠? 자, 무효인 법령인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가 뭐라고 했죠? 법에서 단서라고 했죠? 단서. 그러나 당사자가 여기 봐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왜 그러냐? 추인 동그라미 추인. 추인은 뭐죠? 거기다 써. 의사표시예요. 추인은 의사표시예요. 왜요? 추인은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예요. 법률행위죠. 그러면 의사를 표시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앞에다 써. 새로운 앞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뭐라 쓰냐? 그때부터 이렇게. 새로운 앞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그때부터 이렇게. 알겠죠? 그때부터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행위 추인이다. 그래서 139조 보면 무효행위 추인에서 무효는 상대적 무효인 107조, 108조,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에다가 별 하나 해.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에도 추인할 수 있다. 봐봐. 이거죠. 여기가 봐봐. 어젯밤에 내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어젯밤에요. 그럼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했으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런데요. 아침에 술이 딱 깨가지고 있는데요. 친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너 어제 나하고 계약했으니까 빨리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그럼 나는 지금 이제 술은 깼어 안 깼어? 깼죠? 그래서 내가 어제 술 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구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기억은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그런데 얼마에 계약했냐 보니까 1억이래요. 보니까 시세하고 뭐 얼추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번 계약했으니까 뭐 책임지지 뭐. 알았어 등기해 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됐죠? 그것을 추인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번 봐서 추인 봐봐. 추인 바로 밑에 하살표 그어놨죠. 뭐라고 해놨죠? 확정적 유효가 된다. 주의,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 밑에 그림이 이제 밑에 그림이 바로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이 그림하고. 그런데 그 밑으로 줄 그어진 거 오른쪽으로 보란 말이죠. 가등기가 무효인데 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했다. 전용 동그라미 전용 이퀄 추인하기로 했다.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거기다가 별 하나 해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이 지문 가등기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런데 그럼요 그때부터 유효가 되므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는 뭐다? 갑과 을이다. 갑과 을은 뭐다? 특정인과 특정인이다. 그걸 뭐란다? 채권이다.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은 뭐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지만 당사자 간에는 채권이고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에는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만약에 봐봐. 당사자 간이란 말이 없죠? 당사자란 말이 없으면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 없다. 아시겠죠?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럼 여러분 맨 끝에 봐. 박스의 맨 끝에 봐봐. 일부 무효는 뭐라고 나왔지? 일부 무효는 양적 일부 무효죠. 왜요? 분할 가능성. 그래서 일부 무효인데가 분할 가능성이라고 써봐. 분할 가능성. 그러니까 양적 일부 무효이지만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질적이다. 질적. 알죠? 질적. 친생자 신고가 입양 신고로 바뀌는 거잖아요. 입양 신고를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질적 일부 무효, 그 다음에 일부 무효는 양적 일부 무효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페이지 52페이지를 보셔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것인데요. 토지거래 허가제하는 판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를 줄 그어가지고 아무리 암기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서 뭐죠? 암기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무효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